안녕하세요, 부가남입니다. 또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8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 수익이 확정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는,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전망 및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부동산을 사야지 가장 효과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 상승한다, 그대로 보합이다 등등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중구난방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팩트는 지금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지 않는 것이겠죠. 그걸 가장 촉발시킨 계기는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3.5%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 6월 달쯤 심리가 확 얼어붙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 임장을 저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매수세가 확 없어졌다 라는 말들을 그때부터 많이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때 1.75에서 2.25, 0.5%가 한 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더 이제 얼어붙게 된 큰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서 특히 22년 말에 지금 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3.5%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다시 부동산 심리가 살아난다 라는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한국이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 올렸고, 제롬 파월 하는 얘기가 앞으로 올해 중에 2번 정도 인상할 더 여력은 있다, 그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니멈하게 0.25%씩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번이면 0.5%거든요. 그럼 5.75가 돼요, 미국이. 그럼 한국이 3.5%.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럼 한국이 과연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 따라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심리 자체도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일반적으로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1980년도 후반, 그때 이제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근데 부동산 가격도 오른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10%, 15%씩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호시절에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도 같이 오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2013년부터 보면은 3%대였어요. 계속 3%대로 쭉쭉 가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마이너스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다시 21년도에 20년 기저효과로 해서 조금 높게 한 4%대 나왔다가 22년도에 다시 2% 중후반대, 그리고 올해는 1.4%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4% 예상하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죠. 그런 호시절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다, 이게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겠죠. 이 투자라는 게 지속성 있게 계속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 계속 맞출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를 결정짓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야 되고, 실업률도 감안해야 돼요. 이 4가지 변수들을 모두 다 확인한 후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금리는 하락하거나 보합하거나 상승하는 딱 3가지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상가, 토지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이 상황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보합이다. 지금 같은 시기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3.5%를 계속
유지가 돼 있었어요. 이때는 아파트는 작년 말에 확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동결 3.5%를 쭉 가니까 이제 그렇게 큰 하락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합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도 보합이고 토지도 보합이었습니다. 그럼 금리 상승기 때는 어떠냐? 그럼 작년 하반기가 되겠죠.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아파트가 하락했습니다. 상가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토지는 그대로 유지됐었습니다. 보합이었습니다. 요런 조금 일반적인 부동산 종류별로 금리 방향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토지가 왜 보합이냐?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계속 있었지만 보통 토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놓고 묻어두자 이런 개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여윳돈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안 떨어지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래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이 상가가 있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일 때 3.5%일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금리가 1%일 때는 적금이율이 한 2%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상가의 매매 수익률, 상가가 이제 거래되기 위한 수익률을 맞추거든요. 이거 한 4%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격은 보시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곱합니다. 12개월 곱하고 이거를 나누기 매매 수익률을 합니다. 이 4% 더하기 보증금 2천만 원 하면 3억 2천이 되거든요. 즉 2천에 월세 100만 원인 상가를 매매 수익률 4%를 맞추면 3억 2천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지금 올랐어요. 그러면은 은행 예적금 이율도 오르겠죠, 당연히. 그럼 한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매매 수익률, 상가 매매 수익률을 그러면 4%보다 낮추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왜냐하면 상가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이 은행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한 5.5%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5%를 가정 경우에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치 그 다음에 나누기 5.5%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2억 3,800만 원이 됩니다. 즉 얼마 정도 차이? 한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금리가 올라서 매매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상가의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가 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매 수익률이 높아져서 예전에 비해서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사는 게 좋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가 높아졌을 때 상가의 매매 수익률이 높아지고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매달 내야 되는 대출이자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거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 수익률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상가의 가치는 아까 보셨던 2억 3,800이 3억 2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8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 수익이 확정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앞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내려갈지 정말 혼돈의 시기에 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부동산, 즉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면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인 이런 상가와 같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는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 오를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가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 보합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월세를 받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